톰 하디는 중산층 가정의 캠브리지 출신의 광고 작가인 아버지와 화가인 예술가 어머니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톰은 이스트 시내 런던 교외에 있는 보헤미안 맨션에 살고 있는 가족 중 유일한 아이였죠.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톰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곤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방 선방은 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휴일마다 나가는 부모님은 항상 톰에게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해외로 나가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혼자인 시간이 많았던 하디는 동네엔 또래인 친구들도 없어 항상 외로움이 가득한 존재였죠. 하디는 집 앞 놀이터에 가서 혼자 노는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쇠사슬로 된 그네를 타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이 끼어있는 채로 몸이 넘어져 버렸고, 그대로 사고가 나 끼손가락이 영구적으로 말려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톰 하디가 출연한 영화들을 자세히 보면 톰 하디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항상 말려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무척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적 하디는 키가 작고 삐쩍 말랐었기에 또래 아이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되곤 했죠. 아무래도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상황들 때문인지 멋들어지게 정의를 구현하는 슈퍼히어로보다는 난장판을 만들더라도 자기 뜻대로 굴어볼 듯한 악당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방안은 악당 포스터만으로도 가득 채워져 있을 정도로 슈퍼히어로를 싫어하는 아이였죠. 또한 하디는 슈퍼히어로는 따분해서 지겨운 캐릭터라 생각하여 오히려 빌런을 더 선호했고, 이후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베인 역을 승낙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영화 베놈에서도 아마도 그런 태생적으로 슈퍼히어로보다는 빌런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성격의 영향이 컸고, 외형이 괴물이었던 베놈이라는 캐릭터가 약간은 슈퍼히어로인 면모도 있었지만 약자의 편에 서기도 하는 빌런이었기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가 베놈이라는 취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톰 하디가 할리우드 메인스트림 최초의 블록버스터 안티 슈퍼히어로인 베놈에 대한 연기 욕심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톰 하디는 어렸을 적 좋은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 말 그대로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나 어린 시절 길거리를 방황하곤 했습니다. 이 시절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친구들과 차를 훔치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아버지의 차를 훔쳐서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 뒷좌석에서 총이 발견되었고, 총기 소지 혐의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복역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죠. 그런 일이 있은 이후로 그의 인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뻔했지만 아버지의 인맥이 넓었던 나머지 다행히 감옥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날 밤 톰 하디는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너무 컸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암울한 미래만 기다린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부터 꿈을 향해 실행해야겠어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계획을 세우기에 책상 위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뭐를 좋아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이 오지 않았죠. 앉아서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딱 한 것은 공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야기로 가사를 만들어내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 가사를 토대로 자신의 목소리로 랩을 하고 매일 녹음하며 수도 없이 다시 들어보며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빛을 발했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실제로 여태껏 음반을 낸 적도 없게 되었는데, 현재는 유명세가 있는 영국 배우들 중에서도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기에 뒤늦게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며 20대 전반 내내 알코올 그리고 코카인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는 항상 마약으로 인해 기절하고 이상한 곳에서 깨어나는 게 반복이었는데, 하루는 피와 구토로 엉망이 된 상태에서 깨어났던 적도 있게 되죠. 항상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도 모른 채 모르는 사람과 침대에서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또 인생의 방향성을 잃었던 하디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우연히 TV 속 모델들을 보고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런 개성 없는 꾸밈의 사람들이 모델이라고?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곤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딱 나와서 거울 앞에서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정도 생겼으면 잘생긴 편에 속하는 건가? 거울을 보며 뜬금없이 이렇게 든 생각은 차츰 자신감으로 바뀌어갔고, 곧장 영국 아침 프로그램에서 하는 모델 콘테스트 파인드 미어 슈퍼모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린 톰 하디는 지금의 거친 수염이 난 모습과는 거리가 정말 멀었는데, 머리띠를 하고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생애 처음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그는 이겼습니다. 21세의 나이로 우승을 하게 되었고,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맺게 되었죠. 하지만 진지하게 임해 모델이 되었던 거에 비해 막상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제 모델의 삶과 그가 생각했던 모델의 삶은 많이 달랐죠.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준 옷만 입으며 마네킹처럼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모델의 길을 걷다가는 언젠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래퍼와 더불어 모델까지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방송에서 틀어주는 영상을 보고 민망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인에겐 이때가 정말 흑역사인 듯합니다. 당연하지만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나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도 이런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볼 수 있죠. 그는 마약 중독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린 시절부터 연극 예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엄격하고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다녔던 유명한 리즈스쿨 런던 드라마 센터를 전전하며 연극을 공부했고, 런던 드라마 센터에서는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영리한 희대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한니발 캐릭터를, 마블 영화 토르 시리즈에서는 토르의 아버지 오딘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세계적인 명배우 안소니 홉킨스를 지도한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죠. 그 시절 하디가 연기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어느 한 배우를 알게 된 후부터였습니다. 바로 부모를 잃은 소녀와 고지식한 킬러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 레옹에서 뒤틀린 듯한 미친 형사 연기를 소환했으며, 우리에게는 악역으로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리우스 블랙,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윈스턴 처칠 역을 맡았던 배우 게리 올드만을 알게 되었고, 출연작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며 연기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평생 게리 올드만을 존경해오게 됩니다. 그 시절 주위 친구들이 게리 올드만 연기를 따라하면 내가 너보다 더 잘 따라해 라는 말까지 하며, 게리 올드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항상 대단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놀러가는 게 아닌 집에서 올드만 출연 작품을 보며 연기를 따라하며 놀았죠. 그렇게 런던 드라마 센터에서 좋은 지도를 받으며 세월이 흘러가던 도중 생애 처음으로 한 배역을 따내게 됩니다. 우연히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역할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중퇴까지 결심하게 되죠.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 육군 506연대 소속 이지중대가 겪는 인간의 전후의 슬픔 등을 그린 미니시리즈, 바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였습니다. 여기서 극중 독일 여성과 사랑을 나누다 스피어스 대위에게 적발돼 벌거벗고 대화하는 제노백 이병을 연기했는데, 여기서 토마디의 대사는 단 12줄이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과 음향상을 수상한 1993년에 벌어진 모가디슈 전투를 소재로 그린 전쟁영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작품 블랙호크 다운에서 중 랜스 트럼블이 상병력을 맡게 됩니다. 이 두 영화에서 단역인 만큼 짧은 출연에 불과했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은 영화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매력 포인트로 남게 되어버리게 되었죠. 이후 이런 토마디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인해 첫 번째로 할리우드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건 1960년대부터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 중 2002년 영화 바로 스타트렉 네메시스였습니다. 여기서 사악한 클론 신존 역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항상 짧은 단역에만 출연하고 그쳤기에 이번 촬영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혼신을 바쳐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스타트렉 시리즈의 출연에 촬영이 마무리되고 개봉이 된 후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려던 찰나 하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잘 될 줄 알았던 이 영화가 스타트렉 시리즈 중 역사상 가장 최악의 흥행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죠. 캐릭터성 붕괴, 고려하지 않은 이전 스토리와의 연계성, 뜬금없는 액션 장면, 스타트렉 특유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설정으로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시절 이 영화가 가지게 된 상징은 너무나도 큰 의미였는데, 그야말로 당시 스타트렉이라는 시리즈가 영화계에서 가진 생명력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스타트렉 장판은 더 이상 제작되지도 않았죠. 거기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났었는데 결국 스타트렉 시사회 이후에 피해 범벅이 되어 발견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죠. 계속 이러다가는 언젠가 마약과 알코올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하디는 스스로 재활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극복을 넘어 아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취급하며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약 중독 시절의 결과로 보이는데, 당시의 마약 촬영 절도 등이 문제가 되어 지금도 일하러 미국에 갈 때에는 서류 작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중독,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온 후 지금은 런던의 노숙자 자선 후원자이며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울한 시간을 버텨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서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밝히며, 그는 스타트렉 시사회 이후부터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에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절 하디를 힘들게 했던 것은 첫 할리우드 데뷔작이었던 스타트렉 네메시스의 혹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 라이트 감독의 로맨스 영화 오만과 편견에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비긴 어게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 상대역 미스터 디아시 역의 오디션을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매튜 맥퍼딘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오디션 당시 하디는 조 라이트 감독에게 세상 모든 여자들이 마음에 품는 저항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가 필요한데 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라는 말까지 들으며 내가 배우로서 매력이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후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턴 본인으로선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던지 연기를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기 위해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해둘 정도였죠. 그러나 연속된 슬픔에도 너무나도 연기를 사랑했던 그는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입대를 미룬 후 발판을 딛고 더욱더 왕성한 연기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 톰 하디의 도망자, 닷더아이, 레이어 케이크를 비롯해 레커닝, EMR, 기디온의 딸, 악명의 콜티츠, 미노타우르, 스위니 토드 외에도 미국 드라마 더 테이크에 출연해 깡패 역할을 맡아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스크린과 브라운관, 작품 규모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배역에 도전했습니다. 이때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인셉션을 함께한 배우 마이클 케인 경이 우연히 하디가 출연한 드라마 시리즈 더 테이크를 보고 나는 깡패 연기를 많이 해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데 하디의 깡패 연기는 이제껏 브라운관에서 본 적 없는 무서운 깡패 같았다.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뿐이다 라고 그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엄청난 노력은 이듬해 2008년 범죄 드라마 영화 브론슨에서 관객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고 폭력적인 수감자로 알려진 찰스 브론슨의 생애를 다룬 영화였는데 브론슨 역을 맡았던 하디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18kg가 넘게 살이 찐 모습이었고 거기다 못 보던 콧수염이 자라 있었죠. 영화를 보았던 대부분의 관객들이 저 배우가 누구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디는 상상도 못했던 다른 모습으로 미친 듯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촬영을 위해 매일매일 초콜릿 그리고 피자, 햄버거, 인스턴트만 먹었고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몸이 자주 아프기도 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삶이 너무 피폐해져 갔었죠. 이외에도 이 작품을 위해 역할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전 작품 스튜어트 어 라이프 베거즈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노숙자를 연기하기 위해 살을 엄청 뺐던 것을 생각하면 이 기간의 체중 조절은 가히 신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옷장에 모든 사이즈의 옷이 들어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쌓아갔던 연기 내공과 노력 그리고 진가를 알아준 것은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었습니다. 개성 있는 다수의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자신만의 범죄 장르 스타일을 구축한 가이 리치 감독의 2008년 영화 락큰롤라에서 톰 하디의 풋풋하고 귀여운 연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하디에게 오디션을 보러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죠. 오디션을 보았던 영화는 바로 격투씬을 실제 복도 세트를 만들어 돌리면서 촬영하고 폭발 또한 실제 팔이 도심에서 행해졌으며 직접 자동차를 부수며 찍을 정도로 물리적 특수 효과를 더 중시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된 작품 바로 인셉션이었습니다. 인셉션은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보안 요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하디는 극중 꿈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둔갑해 표적을 속이는 위족군 임스를 연기하였고 전 세계 관객들에게 얼굴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며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여기서 오디션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인셉션 오디션 당일날 수많은 다른 배우들의 오디션 순서가 끝난 후 하디의 오디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디는 하라는 연기는 안하고 갑자기 생뚱맞은 한마디를 먼저 내뱉었죠. 감독님, 저 스키 조금 탈 줄 압니다. 하디의 뜬금없는 그 말은 즉시 그 오디션장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오디션은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을 깬 건 바로 놀란 감독의 웃음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는 걸 미리 알고 캐스팅이 되기 위해 스키를 잘 탄다고 아부를 떨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재치 있었던 한마디와 자신이 가졌던 연기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었고 결국 오디션에 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막 촬영을 진행 중이던 이 시기 하디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작은 인터뷰 당시 스키를 잘 탄다고 말했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였습니다. 하디는 사실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스키를 타러 가자는 감독님의 갑작스런 말에 결국은 들키게 되어버렸고 놀란 감독에게 스키 특훈을 받게 됩니다. 스키에 대한 특훈이 영화 중반부를 촬영할 때쯤이었기에 영화 인셉션 초기에는 후덕한 느낌의 톰 하디의 모습이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하디는 엄청난 특훈에 의해 촬영 끝 무렵에는 얄쌍해져간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되었죠. 그러나 톰 하디는 영화 인셉션으로 인해 더욱 탄탄히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이런 그의 활약은 이듬해 워리어라는 액션 영화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작전 중 동료를 잃었다는 죄책감과 동료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인생 처음으로 종합격투기 대회에 나가 슬픈 사연이 있는 친형과 고군분투하게 되는 감동적인 영화였는데, 이때 하디는 워리어 촬영을 위해 매일 피츠버그에 가서 복싱 2시간, 무에타이 2시간, 주짓수 2시간, 안무 2시간, 역도 2시간 등 하루 총 10시간, 8주 동안 매일 체육관에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쯤에는 거의 녹초가 되어 침대에 바로 쓰러졌고 정신도 없이 잠에 드는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순 없었고, 영화 촬영 그 목표 하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다시 다짐하며 촬영 당일까지 매일 2,500개의 푸시업을 했죠. 그런 그의 노력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격투 영화 고유의 분위기와 스토리, 특히 무엇보다도 실제 격투기 선수들의 장면들을 담아놓은 것처럼 링 안에서의 액션을 리얼하게 담을 수 있었고, 결국 영화는 흥행하게 되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죠. 이후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에 대한 그의 묘사는 그동안 훈련했던 전투 능력 중 일부를 보여주었으며, 매년 하디는 영화에서 그가 배우고 있는 전투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로소 영화 워리어를 마무리하고 영국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숏리스트와의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자로부터 어떤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배우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배우가 있으신가요? 이때 하디는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게리 올드먼만이 나의 유일한 경쟁 상대이자 우상이며 게리 올드먼 같은 연기자가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변함없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오던 우상에 대한 존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우연이자 필연이었는지 톰 하디는 우상이었던 게리 올드먼과 함께 콜린 퍼스, 마크 스토롱, 베네딕트 컴버배치, 존 허트 등등 영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과 함께 존 르카레의 첩보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함께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연달아 영화 로우리스 나쁜 영웅들, 다크나이트 라이즈, 차일드 44까지 4편의 영화를 함께하며 게리 올드먼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촬영 내내 올드먼을 향한 그에 대한 시선은 변함없이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죠. 촬영이 끝나고서도 우상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행복한 모습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는데, 말 그대로 성공한 덕후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올드먼도 인터뷰에서 2012년 하디와 자신의 영화가 연달아 개봉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는 나랑 톰 하디의 해이고 같이 결혼까지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하디도 이런 인터뷰들도 다 챙겨보고 있는지 기자가 올드먼이 올해는 톰 하디와 자신의 해라고 했다던데요? 라고 하자 결혼도 하기로 했는데요? 라고 유쾌하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올드먼은 촬영장에서도 하디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촬영장에서 미국의 마피아 무법 시대를 잘 표현해냈던 작품 로우리스 대본을 건네주며 같이 하자고 영업을 한다던가,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나오는 것도 하디를 통해 알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인셉션을 통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톰 하디는 이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게 또 한 번 놀라운 제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다시 한번 합을 맞추게 되었죠.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하디는 극중 배트맨의 축적 베인을 연기했습니다. 촬영 시에 럭비장 폭파 장면을 피츠버그의 대형 스타디움에서 직접 촬영했고, 물론 CG를 선호하지 않는 놀란 감독답게 경기장 내의 거의 모든 관객들은 그래픽이 아닌 실제로 엑스트라 1200명을 동원했을 정도로 스케일이 엄청 컸던 영화였습니다. 하디는 이때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고 선망해온 베인을 연기할 수 있었던 기회였기에 근육을 14kg가량 증량하고 삭발을 감행하는 등 엄청난 적극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원작의 베인과는 멀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는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캐릭터성을 잘 살리며 영화 자체의 작품성과 흥행까지 더해져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전작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연기한 빌런 조커가 워낙 대단했기에 하디 그에게도 부담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유의 목소리와 벌크업한 몸으로 빌런으로서의 위압적인 존재감을 톡톡히 보여주었으며, 조커에 못지않는 베인이라는 빌런의 모습을 만들어 연기에 대한 엄청난 극찬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연기 인생이 승승장구하였고, 이어 2015년 영국의 갱스터 크레이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레전드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런던의 총구석 이스트엔드에서 주먹 꽤나 쓰는 쌍둥이 갱스터 형제로 이름을 날리던 비틀즈와 함께 60년대 영국의 아이콘이었던 레지 크레이, 로니 크레이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여기서 하디는 1인이 역으로 쌍둥이인 크레이 형제의 연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영화마다 해당 역할에 대역이 있는 것처럼 하디의 역을 같이 해줄 스턴트 더블 제이콥 물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like special episode during the film you can tell us? Oh yeah, no, we had no fun whatsoever. No, you know, not when you're shooting action. There's nothing fun about that. It's gonna be absolutely serious. No, Leo and I had a good knife fight and an axe fight. And when we were doing the stunt rehearsal, we were working on a move, and Jacob was doing my standing in. We were working out how to approach a certain beginning of the fight. And one of them was that we suggested he grab me by the face and then grab me by the testicles and pick me up and throw me down. And he did that to Jacob, and he didn't tell Jacob that he was gonna do it. And he actually did grab Jacob's testicles and lifted him off the ground. And Jacob had to go,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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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And Leo said, oh, I'm so sorry, dude. I keep forgetting you people are real. Sometimes. That was funny.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영화의 장면 일부를 편집해서 만든 틱톡 영상, 톰 하디의 완벽한 수트핏과 담배를 피는 멋있는 장면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박자가 중독성이 있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고 재조명받기도 했죠. 영화를 같이 보던 푸들이 도베르만이 되었다 라는 리뷰가 있을 만큼 톰의 폭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이며, 역시 정장과 하디가 만나면 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도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후 영화 레전드의 후속작으로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 레버넌트에서 한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주인공 휴글레스가 산속에서 곰에게 습격을 당하자 그를 산채로 묻어버리고 식량을 탈취하는 존 피츠제럴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화를 촬영하며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해당 영화에서 이냐리투 감독은 인공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광으로 원테이크 기법을 이용해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촬영하겠다고 못박아 공언을 하였는데, 촬영 중반부에 이르면서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촬영하는 등 제작기간이 예상보다 몇 개월 더 길어지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촬영 스태프들이 살인적인 추위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중도하차하기도 했으며, 제작 기간 중 스턴트와 관련된 안전 문제로 이냐리투 감독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를 뒤로하고 이 영화를 통해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애플의 CEO였고 디지털 시대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스티브 잡스를 다룬 전기 영화 스티브 잡스에서 하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톰 하디 역시 슈퍼히어로 유니버스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릭 플래그 역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따라서 하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영화 레버넌트 촬영 당시에 톰 하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한 가지 내기를 하게 되죠. 디카프리오는 하디가 이 영화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하디는 이에 동요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누구든지 옳았던 사람은 패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문구로 문신을 새길 수 있도록 하자는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시상식 날 디카프리오의 말대로 결국 하디가 후보에 오르게 되었고, 내기에 진 하디는 영원히 문신을 새기게 될 수밖에 없었죠. 레오는 세상 모든 걸 다 안다 라고 말이죠. 이외에도 하디는 보다시피 몸에 문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5살에서부터 20년이 넘게 정기적으로 문신을 새겼는데, 그의 첫 번째 문신은 오른쪽 팔뚝에 새긴 바로 아일랜드 민속전설에 등장하는 키가 작고 노인 모습을 한 요정 레프리콘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아일랜드 유산을 존중하기 위해 새겼던 것이었죠. 그 이후에도 전처가 용의회에 태어났기에 용 문신도 새겼으며, 오른쪽 배에는 첫 아내였던 세라워드와 결혼 당시 새겼던 문신이 있는데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우지 않았죠. 톰 하디는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 하나하나가 그가 겪은 인생의 시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문신을 새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아내인 샬럿 라일리를 상징하는 문신과 본인의 연기 모토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의미의 문신 등 몸에 의미 있는 문신들을 꾸준히 새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선 작품을 하나 할 때마다 문신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이대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나중에 원로 배우 대접을 받을 때쯤이면 몸이 도화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디는 로맨틱 코미디에 딱 한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훗날 톰 하디는 공개 인터뷰 자리에서 제일 찍기 어려웠던 영화를 디스민즈워로 꼽으며 제일 힘든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다. 달달함으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딱히 즐겁지도 않다. 나는 어두운 게 좋다. 아마 앞으로는 로맨틱 코미디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로코에서 못 볼 듯 하기도 합니다. 넷플에서 내려가기 전에 얼른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출연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제임스 민즈 원은 유능한 CIA 요원이며 서로 절친한 친구. 톰 하디와 배우 크리스 파인이 동시에 배우 리즈 위더스푼을 좋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극중에 하디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에 데려가기도 하는 다정하고 로맨틱한 사람을 연기했습니다. 이때 많은 여성 팬들은 내가 리즈 위더스푼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며, 하디가 웃는 장면이 끝난 후 화면 전환이 될 때 검은 화면에 비친 웃고 있는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달달하고 사랑스럽게 웃는 장면들이 많아 하디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화로 현재에도 뽑히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소니에서 제작하는 베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마블 원작 히어로물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 첫 작품 베놈이 개봉되었습니다. 작품평은 딱히 좋진 않았지만 톰 하디의 연기력만큼은 또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죠. 2020년에는 미국 전설의 마피아 알폰소 캄보네의 삶 중 마지막 1년을 다룬 영화 혼조에 출연해 눈빛 그리고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강렬한 느낌을 잘 표현해 내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던 베놈 시리즈 영화 베놈 2에 당당하게 출연하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활약들 덕분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거 휴잭맨은 영국 MTV에 출연 당시 차기 울버린으로 누가 자신의 빈자리를 채웠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톰 하디를 추천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니엘 크레이그가 제임스 본드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당시 톰 하디는 이드리스 엘바, 톰 히들스턴 등의 배우들과 함께 유력한 차기 007 제임스 본드 역으로 거론된 바도 있었죠. 또 1996년 골든 아이에서부터 2002년 다이 어나더 데이까지 4편의 007 영화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출연했던 피어스 브로스넌 역시 차기 007 역으로 톰 하디를 가장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톰 하디 역시 제임스 본드 역을 절대 맡지 않겠다는 강한 부정도 하지 않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요. 다만 톰 하디답게 희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무려 다음 007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봉하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 영화 이후 톰 하디의 바램대로 크리스토퍼 놀란 연출의 톰 하디 제임스 본드 조합의 영화가 나온다면 말 그대로 이건 007 영화 역사상 최고의 센세이션한 작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여러 영화에서 터프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합니다. 에스카이어 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서운 사람들을 보면 겁을 먹지만 그들을 따라할 수는 있다. 나는 런던 출신의 작은 소시민 소년일 뿐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그날 울었던 경험도 있고 그 사실을 친한 동료이자 타이타닉의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죠. 우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아들이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때를 상상해본다거나 혹은 애니메이션 밤비나 슈렉 같은 영화를 떠올리면 눈물이 금방 글썽글썽해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남자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영국 국립 발레단의 후원자이며 그는 매년 호두까기 인형을 보러 가는 열성 팬입니다. 가정적인 면에서도 주로 맞는 영화 속 배역들과는 달리 굉장히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이스페이스에 아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올리곤 했을 정도로 아들 바보이기도 하며 어머니와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다니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운전면허증을 딴 계기도 당시 임신 중이던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친구 샬럿 라일리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쇼에서 할 때도 여자친구가 아닌 약혼자라 정정하며 즐거워하고 사진만 보여줬을 뿐인데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신나하기도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잘 때 입고 자는 것은 현재 부인인 샬럿, 이상형의 여자 역시 현재 샬럿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하디는 엄청난 도그러버로 유명합니다. 현재 톰 하디와 그의 부인 샬럿은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2개 모두 구조된 개이며, 톰은 페타 광고에 출연하여 구조된 개를 입양하도록 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디는 17살일 때부터 강아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매드맥스였고, 놀랍게도 2012년도에 강아지의 이름과 같은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믿음직한 친구 매드맥스는 그가 영화에서 역할을 맡은 해 2012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존재가 너무 그립고 고마웠던 톰 하디는 이후 해당 영화에서 그가 자신이 맡은 역할로 받은 찬사를 자신의 친구였던 매드맥스에게 모두 돌렸습니다. 그 외에도 하디의 강아지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는 현재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2014년에 촬영했던 영화 더 드롭에서 개를 기르는 캐릭터로 출연한 적도 있는데, 당시 촬영장이 너무 추워서 개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옷 속에 항상 넣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촬영장과 심지어 레드카펫에 데려와 온통 개판으로 만드는 건 덤이었고, 항상 눈에 하트가 넘실거렸죠. 폭력적인 듯 하면서도 강아지와 여자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한 너란 남자,
톰하디. 이외에도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이며 성노예로 착취당하셨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위로의 위안부 소녀상 팔찌를 착용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암울한 시간을 통해 나를 구한 유일한 것은 연기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그는 암울한 과거의 법에 부딪힌 덕분에 그 모든 분노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연기폭이 넓은 배우들 중 하나이며 다수의 작품에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유독 복잡하고 연기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하나같이 소화해내는 연기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쇠 마스크를 덮어 쓴 채 알 수 없는 거친 목소리로 악을 노래하는 배인을 보다가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그의 미소를 마주한다면 그의 잘생긴 외모가 아닌 그의 무궁무진한 다양한 표현에 한껏 들뜬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도 그의 연기는 언제나 설레며 얼마나 부드러운 강함이 나올지 얼마나 강력한 우아함이 보여질지 언제나 기다려지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 그대로 미친놈에서 상귀요미까지 극과극을 넘나드는 연기폭을 자랑하며 특히 과거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할리우드 넘버원 마초남으로 자리잡은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면 위화감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톰하디의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진기한 시간들이었고 재밌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